야, 이거 완전 이거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푼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컨설팅 올 때만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좀 얘기해 줘야 되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비중이 많아야 됩니다. 가봐야지. 오늘 부셔야지. 그래서 오늘 콜마그룹에서 제약회사가 HK 이노엔이기 때문에 HK 이노엔에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 팜치니 여러분이 보통 QC, QA 생산 직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적으로 컨텐츠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콜마 쓸 때 뭐가 어려웠나요? 그것 좀 남겨주세요.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라방은 참석형이야. 참여한 사람들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막막했던 부분을 올려주십시오. 그에 맞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코코미님이 콜마 자소서 문항이 너무 많다고. 어떻게? 아, 근데 5개나 되더라고. 5개나 되는 게 좀 짜증나죠. 경험이 몇 개 없는데 어떻게 분배해서 적어야 할지. 3번 4번 문항이 겹치는 느낌인데 어떻게 다르게 작성해야 되는지. 아, 그치, 아까 얘기해 주셨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고, 필사의 경험은 몇 번에 적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요거 쉽지 않겠는데, 생산 지원 직무는 어떤 직무적 강점 위주로 써야 할까요? 공고 내용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민님이 품질관리 직무를 공장별로 채용한다던데, 각 공장마다 생산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자수에 녹여야 할지 고민이에요. 아,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콜마그룹 공채가 떴어요. 여기가 대기업답게 계열사별로 짝짝짝짝 공고가 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약회사에 해당되는 HK 이노엔을 중점으로 오늘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거고요. 공고를 훑어볼 거고요. 그리고 자소서 문항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자소서 문항을 분석하면서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그때마다 받으면서 어떻게 좀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증 다 풀어가시고 명절에 열심히 적어가지고 10월 13일 있는 기한까지 마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고를 같이 볼 거예요. HK 이노엔 공고 중에서 QC랑 QA 생산에 해당되는 거는 요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HK 이노엔은 공장이 3개더라고요. 오송 공장, 대소 공장, 이천 공장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QC는 다 올라왔는데 QA는 없다. QA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QC 위주로 작성을 해야 될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노다지 직무, 생산을 노리시는 분들은 생산 지원, 또는 아까 생산 기술이라는 직무도 나왔어요. 이렇게 5개 직무 위주로 볼 거고, 혹시나 지금 보시는 팜치니 분들 중에서 다른 직무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은 그 직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업무다, 어떤 걸 강조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미리 자소설닷컴을 들어왔었습니다. 자소설닷컴을 쓰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눈치 게임 할 수 있어요. 몇 명이 작성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HK 이노엔의 이 직무들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봐봐요. 5명, 3명 보이죠? 약사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고, 생산 지원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생산 지원 14명이죠. 관리 약사, 이천 공장은 관리 약사 아무도 작성을 안 하고 있네요. 자소설닷컴에서는. 그다음에 공무 18명 이렇게 있네요. 품질관리 오송 31명, 대소 6명.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런 인사이트. 근데 또 눈치 게임인 게 뭔지 알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 또 대소로 몰리면은 또 여러분들 눈치 게임 잘하세요? 보통은 이게 당연히 정답은 아니지만 선호도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오송이 제일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천, 그 다음에 대소네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좀 후회됐던 적이 뭐가 있냐면은 LG화학을 쓸 때였어요. 제가 쓸 수 있는 게 마곡이냐 오송이냐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 출신이다 보니까 마곡 그 꿈의 라이프인 거예요. 신도시에다가 서울에다가 집에서 다닐 수 있고, 야, 이거 진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호기롭게 마곡으로 썼죠. 당연히 서탈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 오송 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동기인 친구는 지금 LG화학 다니고 있어요. 오송에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선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질문 중에 공장별로 채용하던데 공장마다 생산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볼 때 통상적으로 대소공장 딱 거기로 진짜 핏하게 지원을 하는 거다 하면은 그 공장에 맞춰서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은 한미약품, 다음 라방 때 한미약품을 하기로 했잖아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8탄 딱, 평택 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8탄만 또 떴죠. 저번에 평택 떴었으니까. 근데 HK 이노엔은 좀 다르다. 뭐가 다르냐? 1지망, 2지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최종 합격한 친구가 1지망이 2000이었나 그런데 OT 날 가고 교육을 받고 나서 대소로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배정될지에 대한 거는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공장을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좀 범용적으로 쓸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고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품질 관리, 오송부터 볼까요? 원료, 완제품 시험 및 분석 이렇게 나와 있죠. SOP 문서 재개정, 림스, QMS 등 품질 문서 관리 및 검토.
제품 및 공정 PV 안정성 시험 진행. 이 내용을 보면은 그냥 QC 업무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및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분석한다고 하거나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범위가 원료 파트에 가면은 원료, 완제 파트에 가면 완제, 이렇게 좀 구분이 되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어디로 배정될지 아직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배정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SOP 문서 재개정이 있죠. 재개정은 재정 그리고 개정 두 개의 합성어예요. SOP가 아예 없던 거를 만드는 걸 재정이라고 하고, 개정은 원래 있던 문서에서 일부분을 수정할 때 개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SOP 문서 같은 것들을 재개정하는 그 문서화 업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림스. 림스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QC 시험 결과나 QC 시험 과정을 전자화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림스라고 해요. QMS는 쉽게 말해서 GMP 규정의 품질 관리 시스템, 예를 들면은 일탈, 변경, 카파 같은 것들, 그리고 OOS 같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것들을 총칭해서 보통 QMS라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탈, 변경, 카파, OOS, 그리고 림스와 같은 품질 분석 관리 및 검토를 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QC에 가면은 시험 결과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험 의뢰를 받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 림스화 돼 있기 때문에 림스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QC면은 일탈, 변경, 카파 이런 것들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여기에 그냥 써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품 및 공정 PV. PV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공정 밸리데이션을 의미해요. 근데 공정 밸리데이션 때 뭘 하냐? QC는 보통 하던 거 해요. 원료나 완제품 시험 및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안정성 시험도 거의 하던 거 위주로 해요. 그래서 화학, 생물학, 생명공학 등 관련 전공자가 쓸 수가 있는 거고, 의약품 품질 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제일 강력한 거는 QC 현업을 해본 사람. 그게 제일 강력하긴 하겠죠. 계약직이나 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마음껏 뽐내주면 되겠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은 실습 교육 같은 거, 아니면은 학부 연구생에서 있었던 그런 시험이나 분석에 대한 경험 같은 걸 어필을 해주는 게 제일 우선이겠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다? 이 GMP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MP 교육을 수료를 하고 GMP를 공부해온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어 우수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대사항에 외국어 역량 우수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거의 원어민급으로 할 때 우대를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내가 원어민이랑 그냥 네이티브처럼 스피킹이 된다, 아니면은 그냥 의사소통 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는 영어를 어필해도 된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집 지역 연구자, 이것도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오송 근처에 사시는 분들 확실히 이거를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송이나 아까 대소나 이천이나 그 근처에 산다면은 그 근처로 일단 일지망을 넣으세요. 아시겠죠? 생산 지원, 오송 볼게요. GMP 문서 작성 및 검토 운영, 생산 실적 및 현황 관리, 그리고 작업자 교육 및 부서 내 행정 운영, 그리고 원부 자재 및 소모품 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산 지원 같은 경우에는 GMP 문서 작성 및 검토 운영이잖아요. 생산팀에서 문서랑 그리고 행정 업무 위주로 하는 직무라고 보면 돼요. 생산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생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의약품을 만드는 그 생산 공정을 직접 운영하고, 설비를 직접 관리하고, 청소도 직접 하고, 소독도 직접 하고, 작업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관한 GMP 문서라던가 제조기록서 같은 게 있어요. 제조기록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검토하고 이런 업무라고 보면 되겠죠. 생산팀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산 실적이에요. 생산 실적이 연초 계획 대비 실적을 이뤘나 못 이뤘나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는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거 계산을 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자 교육 및 부서 내 행정 운영이라고 돼 있죠. 이런 QMS 업무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산팀에서 일어나는 일탈이나 변경이나 카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진행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부자재 및 소모품 관리, 원부자재나 아니면 소모품들 재고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 작업 외에 행정 업무를 위주로 하는 곳이다 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의약품 생산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공정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다, 아니면 공정에 대해서 교육을 수료한 게 있다, 이런 것도 어필이 될 거고요. 인턴이나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통해서 생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해봤다 라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GMP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마찬가지죠. 일탈, 변경, 카파, 아니면 SOP 재개정,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교육도 GMP의 일환입니다. 작업자 교육 같은 것도. 그러니까 GMP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라고 보면은 어필할 수 있는 거는 GMP 교육을 수료했거나 내가 뭐 공부하고 있는 자료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외국어 영어 우수자, 모집 지원 연구자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죠. 생산 지원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좋은데?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대소공장도 마찬가지네요. 똑같이 써져 있어요. 품질 관리가. 그다음에 생산 기술 아까 여쭤보셔가지고 이거 한번 볼게요. 생산 기술은 대체 무엇일까? 신규 자재 검증 및 공급처 다원화 마련, 의약품 고객 불만 모니터링 및 지표 관리, 품질 개선, 수액 의약품 신제품 도입, 기술 이전 및 인하우스, 수액 의약품 개발 및 출시 일정 관리, 이런 게 나오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소공장의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이거는 약간 생산 기술 이 단어에 좀 매몰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써져 있는 거 보면은 사업개발 직무 느낌이 나거든요. 그 사업개발 직무를 보통 BD라고 하는데 그 내용과 좀 비슷하게 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산 기술이지만 생산에 그렇게 관련된 직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노다지일 것 같긴 해요. 경쟁률이 너무 적어서 쓰기가 너무 난감하잖아. 일단 볼게요. 신규 자재 검증 및 공급처 다원화 마련. 이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우리가 생산을 하면은 재료가 필요해요. 그 재료 중에 원료라고 하는 게 있고 자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재라고 하는 거는 뭐 백 같은 거, 백이나 아니면 여기 사용하는 비닐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주사기로 예를 들면은 주사기 이 유리 바이알 자체 있죠. 그거 자체가 자재거든요. 그 바이알이 있으면 바이알 안에 제품이 들어가고 그 바이알 자체도 자재에 해당이 되는데 자재가 변경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신규 수액의약품이 신제품이 도입이 되면은 그거에 있어서 새로운 자재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 그 자재에 대한 검증과 그리고 공급처 다원화 마련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공급처 다원화를 왜 하냐면은 한 공급처에서만 계속 자재를 구매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수급을 못 해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데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채널을 뚫어 놓으면은 여기가 막힐 때 여기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싶네요. 의약품 고객 불만 모니터링. 의약품의 품질이 이상하거나 뭔가 불량품이 있을 때는 여기에 신고를 해서 그게 이제 불만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 불만을 모니터링 한다는 거고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개선을 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대소공장을 좀 자세히 봐야겠지만 일단 수액제를 하는 곳이고 수액제 라인이 있기 때문에 CMO 사업을 하는 경우에 새로운 제품을 우리 회사에 도입을 시켜가지고 신규 고객사를 늘리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출시 일정, 신제품을 그렇게 도입하고 출시까지 관리를 하는데 좀 기여를 한다라는 점이 있는 건데 여러모로 생산 기술이라고 써져 있지만 생산 기술 느낌보다는 뭔가 사업 개발과 여러 가지 업무가 좀 복합적으로 있는 직무처럼 느껴진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대소공장을 좀 더 보고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팜치니 톡방에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공장이 이런 거라서 이 생산 기술 직무는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확인해보고. 생산 지원은 품질 보증 업무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아닙니다. QA는 QA의 업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일탈 변경 카파를 한다고 했어요. 그거 QA 업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생산이든 여기 나오는 공무든 또 뭐 QC든 어디든 간에 공장 안에 있으면 일탈 변경 카파를 할 수 있어요. 생산팀에도 변경이 필요한 게 많을 거잖아요. 그럼 생산팀에서 변경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알맞게 적합하게 진행이 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게 QA 변경 관리 담당자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일탈 변경 카파는 그냥 GMP 범주 안에서 누구나 진행이 된다 라는 점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고 분석 총 5개의 공고를 받고 근데 QC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렸고 생산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이해됐으면 손! 나인님 역시 손 들었어 벌써. 좋습니다. 누워있기 멈춰 HL 콩콩 그리고 토스트 브레드님 아유 좋습니다. 오늘 길어지네. 좀 진도 좀 나갈게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는 이제 자수서 문항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자수서 문항에 있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5개나 돼요. 문항이 많아서 경험도 별로 없는데 어떤 소재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필사의 경험을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그 부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여러분들 보다가 1번 문항일 때 1번 문항에 관해서 궁금한 거 여러분들 막막한 거 그때 다 풀어야 돼. 아시겠죠? 오늘 딱 해결을 하고 나서 내일부터 빡세게 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 입사 전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한 본인의 역량 개발 노력과 입사 후 콜마그룹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삐삐두님, 오늘은 저희 회사네요. 그래요? 현직자십니까? 제가 아시는 분인가요? HK 이노엔도 몇 분 가 계시죠? 그래서 팁도 전달 주시면 좋고요. 요거는 일단 직무적 강점, 경험에 대한 거, 그리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항 분석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뭘 요구하는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써요 보통. 그래서 비율을 한 400에서 500자 그리고 입사호프를 300에서 400자 사이로 두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뭐 이렇게 틀을 짜드리지만 굳이 맞출 필요는 없는데 처음 쓸 때 어려우신 분들은 이 틀에 맞춰서 일단 순서대로 써보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적절하게 이걸 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외에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는 좀 별로예요. 그래서 직무적으로 강점이 있었던 거, 아까 우리가 품질 관리나 생산 쪽이 있었잖아요. 문서 및 시험,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면 좋고, 생산 같은 경우는 생산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GMP예요. GMP 지식. 이거 두 개 위주로 직무적 강점을 써야겠죠. 영어 네이티브면 영어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거 두 개가 일단은 우선이라고 봐요. 역량 개발 노력을 쓰라고 했잖아요. 경험을 막 일일이 기승전결에 따라서 쓸 글자 수는 없어요. 여기 800자 안에 요것도 쓰고 어떻게 다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승전결에 따라서 이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진행해왔던 그 노력들을 적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뭘 해왔고 그걸 하면서 어떤 걸 배웠고 깨달았고 이런 내용들을 써주면서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써주는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입사 포부 및 계획에서 직무에 관한 목적, 목표 언급하길 바래요. 어떠한 전문가가 될 것인가, 어떤 성과를 달성한다거나 어떠한 목표를 가진 전문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콜마의 비전 있죠, 실현을 하는데 기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적힐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간단한 계획까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간단하게 적어주면은 딱 여러분들이 800자를 알차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신이 경험했던 문제 상황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몰입했던 경험. 사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문제 해결 경험이죠. 여러분들이 경험 정리를 할 때 문제 해결 경험 한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아까 질문 주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직무인가요? 인성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것부터 좀 답변을 드리자면, 1번은 철저히 직무, 2번은 일단은 인성이긴 합니다. 인성이긴 한데 직무 소재로 쓰는 게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그 전체 조화도 봐야 되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 3번, 4번, 5번도 다 인성 관련입니다. 특별히 뭐 직무적으로 뭔가를 물어본 거는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썰을 풀려고 했으면은 그 썰을 문제 해결 경험이라면은 여기서 풀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직무 관련돼서 학부 연구생을 했든 아니면은 관련된 직무 교육, 실습 교육을 들으면서든 그때 있었던 문제 상황,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했던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 경험에서는 틀이 있습니다. 이 틀에 맞춰서 쓰세요. 첫 번째는 문제 상황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을 잘 못 적어요.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왜 문제인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분석을 했어. 결과가 8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60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이러면 문제죠. 또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 인턴에서 상사랑 갈등 경험을 쓰면 오버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문제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라는 거는 확실하게 GMP 관점으로 보면은 기준에서 어긋난 거여야 돼요. 뭔가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서 어긋나서 그 어긋난 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조치한 내용, 그거를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난, 그리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 2번 문항에서 원하는 문제 상황이랑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무 관점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1번으로 일단 문제 상황을 적어주는 거, 그리고 2번으로 원인 분석 과정을 좀 적어줘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고 흐름, 내가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과정이에요. 가설 검증 같은 거. 이거일 것 같은데 확인해보자. 아니네. 이거일 것 같은데 확인해보자. 이런 것들. 야, 이거 완전 이거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푼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컨설팅 올 때만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원인 분석 과정을 좀 얘기해 줘야 되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비중이 많아야 됩니다. 이때의 내 생각, 관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결국에 원인이 무엇이었고 정확히 정해주고요. 그 원인에 따라서 조치를 어떻게 해줬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배운 점이나 기여점을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사 알바할 때 학생들의 시험 통과율이 낮았다, 이런 것도 문제 상황이 될까요? 약간 애매해요. 애매하다 싶을 때는 원인 분석 과정과 원인을 한번 작성해봐도 좋아요. 정 쓸 게 없다면 그 소재를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직무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HL님. 근데 좋았습니다. 직무적인 걸 먼저 생각해보고 없으면은 그거로라도 써서 제출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HL님. 아시겠죠? 좋은 질문. 삐삐도님은 유기화학 실험 수업에서 실험 결과가 안 나온 걸 얘기했대요. 그렇죠. 저것도 일단은 전공 관련해서 작성을 하셨죠. 삐삐도님도. 좋은 내용 감사하고요.
자, 다음에 3번. 다른 사람들이나 소속한 팀을 위한 활동 중 자신만의 원칙과 계획을 세워 목표를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죠. 첫 번째 조건, 자신만의 원칙과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표 성취를 했어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이랑 헷갈린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4번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팀 목표를 달성한 경험. 자,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협업입니다. 협업. 그 과정에서의 나의 역할과 노력입니다. 요거는 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요거는 꼭 협업이 아니어도 돼요. 아, 그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QC팀에 가면은 내가 담당한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개인 업무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조직을 위한 거죠. 타인이나 팀을 위한 활동이라고 보면은 팀플도 있을 수가 있고요. 팀플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학부 연구생을 써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연구에 있어서 내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만의 원칙과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성취해가는 그 과정을 적어주면 좋을 거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삐삐도님은 외부에서 진행한 공모전 경험을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공모전 경험도 해당이 될 겁니다. 팀플, 학부연구생, 공모전,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자, 3번 항목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난이도가 있냐면 자신만의 원칙과 계획 때문이야. 아우, 이것만 해도 힘든데 거기서의 내 원칙과 계획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퀘이 인턴 팀 프로젝트 써도 되겠죠? 써도 됩니다. 일단은 타인이나 팀을 위한 활동이면은 소재가 되는 거예요. 딱히 목표를 성취한 경험은 아니지만 학부 연구생 때 부원들 실험을 이른 새벽 일찍 같이 도왔던 경험이 있는데, 이건 4번 문항에 해당될까요?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둘 다 목표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목표를 성취했든 안 성취했든. 알겠죠? 기업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무 목적과 목표 없이 그냥 도와줬다? 그거는 좀 별로야. 차라리 각색을 해서 나도 그 목표에 참여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같이 했다라는 내용이면 괜찮아요. 그거면은 4번이 좀 더 적합할 수가 있겠죠. 전공 실험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나 팀을 위한 행동할까요? 그거는 그냥 개인이죠. 내가 배우기 위한 목표인 거니까. 목표가 뭐겠어요? 공모전이면은 수상이 목표일 거고, 아르바이트면은 며칠 안에 내가 몇 개의 그 양을 끝내겠다라는 걸 세워도 되고, 학부 연구생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내에 이 연구 완료, 이렇게 설정해도 돼요. 그 목표를 정해야 되고, 이제 소재에 대한 건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들? 자신만의 원칙과 계획을 있어서 어떤 식으로 설정해도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알려주면 다 이걸로 쓸까봐 걱정인데,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한다. 약간 좌우명? 진짜 원칙? 이런 표현으로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꼼꼼히 봐야 하는 문서였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번 더 확인할 때는 그만큼 시간이 소요가 되었죠. 감안하여 계획을 설정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라는 원칙, 그리고 그거에 따른 계획, 목표도 언급을 해줘야 돼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세웠고 그렇게 계획을 설정했고 그 과정을 쫙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죠. 목표 달성 여부예요. 또 뭐야? 배운 점 기여점이야. 깨달은 거? 아니면은 발휘한 역량이에요. 근데 실패 경험일 경우, 여러분 중에 실패 경험을 잘 안 쓰겠지만 근데 실패했다 하면은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가야 돼. 여기에. 그리고 개선 방안이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실패를 다시는 겪지 않겠다, 어떻게 해야 해서 다시는 겪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언급해 줄 수 있겠죠. 고등학교 때 경험을 적는 건 에바겠죠? 에바 아닙니다. 정말 쓸 게 없다면 고등학교 경험을 써도 무방하다. 최근 경험이면 당연히 좋겠지만 성격이나 그런 가치관 같은 거는 중고등학교 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경험을 너무 배제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이 소재를 좀 더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하게 경험 정리를 해둬야 되는 거고, 물론 최근 경험이 중요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유년 시절, 중고등학교 이때의 경험도 인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못 부셨다 하면은 질문 남겨. 네, 부셔줄게. 자, HK 윤우에 지금 완전 부시고 있습니다. 망치로, 오한마로 엄청 부시고 있어요. 자,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며 팀 목표를 달성한 경험과 본인이 수행했던 역할과 노력. 이게 왜 제가 별로 안 어렵다고 했냐면, 다른 기업들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 처음이라면은 지금 써두고 다른 기업에서 이제 필요로 할 때마다 써먹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협업이라는 측면이에요. 협업은 뭐냐면은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했다가 돼야 돼요. 너와 나, 우리 모두 함께 으쌰으쌰. 그리고 메시지가 뭐냐면은 나 혼자서는 어려웠고 다 같이 했기에 가능했다 라는 메시지가 좀 나와야 돼. 이거를 많이 친구들이 간과를 하죠. 그 과정에서 내가 분담한 역할이 있을 거고, 그 역할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과정을 기재를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삐삐도님이 저는 몇 년 전 취준할 때 혼자 머리 싸대면서 자주 썼었는데 설명이 귀에 쏙쏙 박히네요. 나 취준할 때 왜 이런 라이브가 없었을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삐삐도님. 그래서 삐삐도님이 4번 문항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필살기 경험을 쓰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팀플 과제하는데 내 역할이 무엇이었고 이걸로 인해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식으로 적으셔야 할 거예요. 이거 좋아요. 그러니까 팀플은 되게 단순하면서 여기에 딱 쓰기 좋은 소재예요. 팀플에 목표가 있죠.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노력한 과정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목표 성취 여부, 그리고 그로부터 배운 점, 기여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감이 잡히죠? 좋습니다. 정말 상세히 지금 뿌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뿌셔 다 부셔버린다. 다음 한미약품 라방에서도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자, 5번째, 기존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기존의 것이 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기존 방식, 뭔가 비율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노력한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보통 조사를 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아니면 협업을 했을 수도 있어요. 논의, 미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써있네요. 개선 시도 이유. 그러면은 개선 시도 이유가 저 비효율이어야 돼요. 비효율이라던가 아니면 리스크라던가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 요소라던가 이 기존 방식이 안 좋다는 것들이 개선 시도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 과정을 좀 쓰고 하겠죠. 근데 이 개선 노력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첨삭 컨설팅 할 때마다도 진짜 많이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자소서를 이제 작성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중심이 되어야 여러분의 경험이 가치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경험에 가치를 넣어주려면은 어려운 면들을 강조를 잘 해줘야 돼요. 봐봐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 아까 뭐 학부 연구생 때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다. 그래서 논문 찾아봐서 조치했다. 나 잘했지? 이렇게 쓰는 자소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극복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한 것만 써요. 얼마나 잘한 것만 쓰면 여기서 어려움 중심으로 쓰라고 남겼겠습니까? 그게 제 입장이에요. 영화를 생각해봐도 제가 영화 비유를 많이 드는데 범죄도시 예시를 많이 들거든요. 아무리 마동석이 엄청 세더라도 범죄도시 2를 예로 들면은 초반부터 손석구를 바로 잡지 않잖아요. 초반에 손석구 마주쳤을 때 싸움 나다가 손석구가 이제 친한 형님 부상시키고 그리고 도망가거든요. 그게 어려움의 과정이죠. 눈앞에서 봤지만 싸우다가 부상 입고 이 형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꼬이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묘사가 되죠. 그게 있어야 나중에 이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지. 그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딱 처음에 마동석이랑 손석구가 마주쳤는데 그냥 마동석이 펀치 한번 이제 날리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러고 마동석이 저 잘했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실험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논문을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온다. 그리고 막막했다. 그래서 뭐 자료를 통해서 4가지 가설을 세우고 차례차례 검증을 해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시도 때 어때 했고 실패. 그래서 이걸 포기할까도 생각했고 이런 감정과 여러분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언급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점을 보완했고 다시 시도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그래서 뭔가 실패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인생의 대부분의 일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여러분들 취준 지금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취준을 하고 나서 취준에 대해서 노력한 경험을 쓰라고 하면은 그냥 나 합격한 거 위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의 과정 이거를 좀 자세하게 써주고 극복 방안과 그 안에서의 내 생각, 어려움 이런 것들까지도 자세히 녹여주는 게 여러분들의 경험에 대한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5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뿌셨는데요. 아직 나는 가루 못 내겠다. 막막한 거 있다. 지금 적으세요. 지금 질문 남겨주세요. 삐삐두님. 5번 항목은 QC에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 더 많은데 얘가 어려우면 어떻게 극복하는 아이인지 이거를 보고 싶은 거거든. 근데 잘한 것만 쓰면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어려움 중심이라는 조건을 여기에 넣으셨겠냐고요.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콜마그룹에서도 HK 이노엔에 대해서 공고 분석
그리고 자소서 문항 분석했어요. 공고 분석할 때는 품질 관리 직무, 그리고 생산 지원, 생산 기술, 그리고 CRA까지도 좀 다뤄봤고요. 그 직무들에 있어서 어떤 강점을 어필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공고에 있는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 점 꼭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고 내용 무시하고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공고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에서 원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무와 자소서 문항에 적합한 소재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으면 쓰고 그게 아니면은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공고 분석부터 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소서 문항 분석을 봤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1번이 직무 문항이었고 2번부터 5번은 어떻게 보면 인성 문항인데, 그 중에서도 2번 문항인 문제 해결 경험에서는 좀 직무 관련된 소재로 쓰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 그것까지 좀 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번 4번은 협업 경험인 게 협업 경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협업 경험은 4번 문항이었고, 3번은 그 팀과 조직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원칙을 세워서 했는지, 그래서 원칙을 어떻게 좀 기술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드렸어요. 5번은 기존의 것을 개선하는 거였는데, 개선하면서도 어려운 과정, 그거를 좀 강조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의 치밀함, 극복했던 과정, 이런 것들을 녹여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HK 이노의 문항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문항들이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면 제가 봐도 이 5개의 문항을 보면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1번에 직무적인 거 딱 때려 박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포부까지 물어봤죠. 직무적인 이해도나, 그리고 직무적인 목표, 그리고 직무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를 봤을 때 직무 적합성부터 이 사람의 가치관과 인성, 그리고 협업, 조직 친화적인 거,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해 드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자소서 문항을 충분히 10월 13일까지 작성을 하시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으면 손! 이노엔으로 오세요. 몸이 부셔질 거예요. 이노엔은 악명이 높습니다. 악명 높습니다. HL님,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라이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삐삐도님도 좋은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여러분들 삐삐도님 위해서도 박수 쳐주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은 현업에 가면은 자기 거 하기도 바쁜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 삐삐도님 위해서 또 박수도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개미님 감사합니다. 夸큰님 감사합니다. H1님 오늘 라이브 진짜 돈 받으셔야 하는 그런 강의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유료급이었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다가도 굉장히 좀 헤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현직에 있는 분들이랑 함께 우리 팜치니 여러분, 취준생 팜치니 여러분들 도와주는 컨텐츠도 마련을 할 거고, 행사 같은 거나 이벤트나 우리 현직자분들을 위한 세미나나 이런 것도 다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염두에 주시고, 지금 팜치니 분들도 합격하고 나서 계속 재취원 찾아주면서 이렇게 후배들 도와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 나가는 그런 건강한 문화가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만들어 나가 볼게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취업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라이브 방송 계속 하겠습니다. 명절 때는 쉬고 10월 13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안녕.